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3월 7일 목요일 아침 7시 3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의사 2,000명 증원은 제2의 파업 유도 사건이다. 의사 2,000명 증원은 제2의 파업 유도 사건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반대를 정면 돌파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 중앙일보의 안혜리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그 현실 파악을 잘하는 분인데요.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의 그 기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어이 의사의 굴복을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의대 교수가, 전공의가 아닙니다. 최근 의대 교수가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젊은 교수들이 사직 소식에 언론은 이렇게 말한다. 수억 원 버는 배부르고 선민의식 가득한 엘리트 의사들이 밥그릇 투쟁에 교수까지 합류했다라고 언론들은 말한다. 난 이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는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입니다.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이 사직은 파국으로 치닫는 작금의 의사와 정부 갈등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분명 이 문제의 출발은 지역의료, 지역에 의사가 없는 것, 필수의료, 예를 들면 뭐 산부인과라고 하는 그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겠다. 그런데 그 명분이 사라진 건 이미 오래고 처벌 만능, 검사 정부의 의사 군기 잡기로 변질해 가뜩이나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만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들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가장 먼저 현장을 떠난 건 수억 원 버는 성형외과, 피부과 개업의들이 아니다.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누려온 의대 교수도 아니다. 정부가 진작 해결했어야 할 비정상적인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구조 탓에 저임금으로 중노동을 견뎌온 각 종합병원이 가장 약한 고리의 필수 의료 전공의들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아 계속 적자를 보는 어떤 회사가 비용을 줄여보겠다고 지원의 40%를 저임금 수수사원으로 채워놓고 연속 36시간 잠도 못 잘 만큼의 엄청난 노동 강도를 강해해 온 것과 다름없다. 이런 회사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전부 사표를 던졌더니 사측이 이건 사표가 아닌 불법 파업이라며 무조건 근무하라고 윽박지르다 못해 여길 나가면 아무데도 취업 못하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런 전공의들에게 돌아온 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 첫날부터 대통령, 총리, 검찰총장 등이 돌아가며 내뱉은 말이 뭐냐면 협상 불가, 면허 취소, 처벌 발언, 즉 범죄자 취급이었다.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예수까지 견디기 힘든 모욕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이 문제의 시발은 지역에 의사가 없다는 거, 필수 과목, 예를 들면 산부인과라든지 뭐 그 심장외과라든지 그런 필수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정원 늘리고 그 다음에 일 안 해? 그러면 잡아갈 거야. 자, 해결책이 옛날에 나와 있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아일보의 의학 전문 기자 이진한 기자가 이거 해결책이 옛날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있었어요. 정부가 그 해결책을 수행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전공의 갈등 해결책
이미 수련 논의했어요. 대답이 뭐다? 수련 시스템 개편안이다 라고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기사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수가의 허덕이는 의료 현장이 단순히 의사 증언으로 개선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공의들을 국가 책임지로 해서 국가가 고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가 고용을 하면 자, 전공의 너는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 처음으로 너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니까 너는 산부인과 해. 정부가 돈을 주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결국 의사와 환자 관계를 갈등 관계로 만들고 있는 건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다. 환자들이 불편을 줄이려면 현재의 저수가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가를 주면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들을 30분 이상 진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한다. 또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수도권에 몰리지 않도록 하려면 병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수가를 통제해야 하는 것인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면 10년 후 전문의가 배출된다. 당장 현재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안 중 하나로 필자, 이 기자는 전공의가 수련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 책임제로 재개안하고 싶다. 정부가 3,000명의 전공 인력을 직접 운영하자는 것이다. 다른 접근 방법에 비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가 지방에 고루고루 전공의 인력을 파견하면 지방에 부족한 의사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현상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중점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반적인 수련의 수준도 높일 수가 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팀 TF에서도 7차례에 걸쳐 논의됐던 정책이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5월 19일자에서 내가 이 기사를 썼다. 해결책이 있었다. 그 해결책은 수련의들에게 월급을 직접 국가가 주라. 그래서 너는 월급을 많이 줄 테니 올려주고 너는 섬으로 가. 당신은 산부인과 의사에, 당신은 흉부외과 의사에 하라고 하면 된다. 7번이나 논의했다, 정부하고. 그리고 지난 5월 19일자, 작년이겠네요, 그러니까. 작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에서 내가 기사를 썼다. 해결책이 있었다. 그런데 왜 자꾸 의사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해결책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 자, 그러면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조영만 씨의 견해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윤석열, 한동훈 사탄파 일당은 자신들이 정적을 악마화하고 죄인화해서 숙청하는 인민재판 수법을 반복한다. 박근혜, 이재명 의사를 숙청 대상으로 찍어 어용매체를 동원 정적을 찍어낸다. 이번 사탄 정권이 의료계 초토화도 같은 수법의 선동 숙청 연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대표의 장인이 검사 출신입니다. 진영구라고 하는 검사인데요. 그 진영구 검사가 파업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까지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 라고 이 진영구 검사장이 술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폭탄주 많이 먹고 얘기했어. 내가 말이야 조폐공사 파업 그건 내가 그냥 유도해가지고 싹 다 잡아드리라고. 조폐공사 사장이 내 후배거든. 고등학교 후배거든. 그 파업해가지고 다 잡아넣어라. 내가 잡아넣어 줄게. 파업을 유도했다라고 술 먹으면서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그걸 한겨레 신문 기자가 썼습니다. 자,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1999년 6월 7일 대전 고검장에 내정된 진영구 전 대검공안부장이 폭탄주가 가미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평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범죄자로 삼기 위해 우리가 유도한 것이다. 검찰이 유도했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조평사 노동조합은 1998년 11월 외환위기발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는데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파업 시 검찰의 대응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진전 검사장은 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대응을 통해 공기업 파업이 일어나면 검찰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노조가 너무 쉽게 무너져버려 싱겁게 끝났다며 그냥 두면 조폐공사 구조조정은 2002년에나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진전 검사장의 발언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며 곧바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진영구 전 검사장의 대전 고검장 내정을 취소하고 면직했다. 또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김대중 당시 법무부 장관도 해임했다는 겁니다. 그 뒤 기사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진영구 씨가 누구라고요?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장인입니다. 자, 제가 어제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노예가 되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십시오라고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로 미래당의 최고위원 이상호입니다. 저는 MBC 카메라 출동 기자 출신이며 파리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책을 10여 권 출판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시스템론자입니다. 저는 정부의 개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평소부터 해왔습니다. 저는 어떤 조직이든 비대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의 수적 부족이 아니라 의사의 지역적 분산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의 지역적 분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른 의료비 차등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경제적인 보상에 민감하기 때문이며 이런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정부의 행위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도 정치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화문에 또는 여의도에 모인 100만 명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당을 만들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러나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창당은 어렵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내일로 미래로 정당에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내일로 미래로 당의 비례대표 국회에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그 가족들이 뭉치면 5석 정도는 무난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으로 시청자를 감동시켰듯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전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8912-4874이며 이메일은 ctlovely 한메일 단넷입니다. 내일로 미래로 홈페이지는 www.neil로미래로.org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일로 미래로만 치시면 내일로 미래로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첨언합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나보다 전능한 인간들이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노예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제 의사 선생님들 당신들 노예로 살지 말고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우리 내일로 미래당에 가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송 이후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당원에 가입해 주셨고 이번 비례대표로 출마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내일 미래로 당의 당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탈림은 영창으로 위안부 화대 이런 말을 후보자를 컷오프했다. 극우의 선을 그는 한동훈이라는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어제자 기사이고요. 읽어드립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우파와 거리를 두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인사 논란을 컷오프하는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단속에 나섰다. 6일까지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에서 대전 서울에 출마했던 김소연 변호사와
인천 연수구리 민경욱 전 의원은 각각 경선 전 1차로 컷오프됐다. 둘은 4년 전 김종인 비리에 빗대 언행 문제로 당협위원장직을 나란히 박탈당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2020년 게시판 달림은 영창으로 현수막에 민경욱 전 의원은 국내외에서 부정선거 운동 이력이 문제로 지목됐다. 다수가 눈살을 찌푸릴 극단적 언행은 가차없는 감점 요소라는 게 공관위의 설명이다. 정경환 공관위원장은 앞서 1급 7대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을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공천 시청자 중 유일하게 컷오프된 김성회 전 대통령 종교다문화 비서관도 과거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보상 요구를 밀린 화두로 표현하고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했던 게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다. 여권에서는 이 같은 공천 기류가 한동훈 비대위의 선거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는 시각이 많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정의와 상식이 모토였던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 수락 때 이렇게 말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겠다고 연설했다. 그는 4일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입당식에서도 상식의 정치인이라며 김영주 전 부의장을 축해세웠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전 당원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공천 확정된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실언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일 성일종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일제감점기 조선통감부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예로 들자 5일 단체 문자를 또 보냈다. 당내에서는 이런 행보가 4년 전 실패의 반면교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의원 태극기 세력의 매몰교사는 승리도 미래도 없다는 게 황교안 체제 미래통합당의 교훈이라며 보수 정체성을 지키되 극우 선동 세력과 분명히 선을 긋고 가는 게 총합에서 유리한 결과를 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 극우네요, 극우.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사람들, 중앙일보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극우로 보는 겁니다. 극우. 극우의 대표가 이 사람들이네요, 지금. 민경욱, 김소연. 여러분, 극우의 정의가 뭐죠? 나라를 살리자고 태극기를 두고 아스팔트에 나온 사람이 극우다. 촛불 두고 횃불 들고 막 경찰차 흔들고 한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극좌예요. 우리나라에 극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게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도 극우라고 많이 그래요. 저는 폭력을 행사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욕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광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든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사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근거를 댑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 PC와 기타 증거들을 조작해서 일으킨 반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소은 씨를 석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극우인가요? 자,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히로시 가레시로 씨의 페이스북 글을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이제 국힘의 중독에서 탈출해야 한다. 민경욱과 박주현에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생각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외부의 요인보다 내 마음속의 단편적 유혹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 시간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다. 내가 올곧고 권명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참모를 조직하라. 나만 푼이 있고 지성적이라 해도 리더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현실에 있는 예리함으로 무장해 컨셉맵과 매뉴얼을 만들어 시스템화로 대응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나의 참모를 조속히 구성하라. 지금 자신이 옆에서 단감만 주고 뒷짐지고 비활동적인 주변인들을 멀리하라. 우유부단히 늪에서 방황하는 자신을 스스로 구제하라.
대중은 나약하고 순수한 자의 주위에서 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아직 자만과 권력 욕구가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우물 속에서 더 지켜야 할 게 남아있다면 그 우물 속에서 보여지는 하늘만 쳐다보고 그 자리에 머물든지,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장 그 바닥에서 박차고 벗어나 자신을 버리고 공공의 적을 처단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베이스홈이 작거나 양질이 비료가 부러진 논과 밭도 없거나 경작하기 위한 도구를 살 돈이 없더라도 밭가기를 망설이지 말라. 이미 당신의 능력을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배려를 받아들여라. 스스로 자신의 한계점을 미리 앞서서 보이지 말라. 당신을 위한 기다림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행동으로 실행하라. 뭘 더 망설이고 있는가? 돈도 없고 조직 규모도 적은 내일로 미래로는 욕심과 위선에 가득한 규모 있는 다른 군소 정도보다 더욱더 당신의 가치를 크게 부각시켜 기울어져가는 국가와 국민에게 다시 웃음을 선사해 줄 준비가 된 정당이다. 내일로 미래로는 완벽한 가치와 이념 사상을 가진 안락한 홈그라운드로 충분하며 오히려 과분하기까지 하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명예를 위해 결단하라. 또 당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소리치고 저항할 텐가 라고 하는 견해를 읽어드렸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히로시 가네시로 씨이고요. 제목은 이제 국힘의 중동에서 탈출이 된다. 민경욱과 박주연에게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비례대표 국민 경선을 실시합니다. 아마 다음 주 초쯤이면 경선 후보자가 발표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명한 의사 선생님도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다음 주에 내내 토론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광화문 동아민수소 20층에서 경선 투표를 합니다.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고요. 투표자가 직접 후보자 이름을 씁니다. 개표는 대만식으로 하고 현재 즉시 8일정자를 쓰면서 합니다. 대한민국 사상 5천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하는 국민 경선입니다. 자,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사인을 날인해줄 투표관리관도 필요합니다.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데 솔직히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이 자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47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47원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47원도 받고 14만 7천 원도 받고 4만 7천 원도 받고 470만 원도 받겠습니다. 500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500만 원 넘어가는 정치자금법상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47클럽에 가입해 주십시오. 단군 이래 5천년 단군 이래 처음 하는 진짜로 민주주의를 넬로 미로르당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날 모두 광화문에 모여주셔서 역사를 창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클럽에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